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기초영문법 넘버 5 문장의 종류 5형식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1, 2, 3, 4형식 다 살펴봤는데요. 자, 그걸 근간으로 이번에 5형식도 한번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5형식은요. 영어가 세련되게 발전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문장 유형인데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잘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좀 전에 5형식 다룬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왜 3형식이 나오죠? 자, 영어의 모든 타동사의 기본은요, 3형식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사가 4형식 혹은 5형식이 된다 이런 얘기는요, 3형식은 당연히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4형식도 가능하고 혹은 5형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3형식 동사는요, 3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형식과 5형식 기능도 다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갖다가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3형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3형식도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그쵸?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제가 오늘 5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3형식에서 5형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예문에 이 3형식 문장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어는요, 여기 단수죠 보이시죠? 벨라가 주어예요. 자, 이제 주어가 단수고 현재 시를 썼기 때문에 동사의 끝에다가 이렇게 s를 붙였죠. 3형식 타동사 consider를 제가 썼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요, 한 단어짜리 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명사절을 목적으로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벨라는 여기고 있습니다. that이야를. 브라이언이 누구라고? 라이벌이라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벨라는 브라이언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주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타동사 3형식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요, 한 단어짜리 명사가 아니라 그 안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명사절이 목적어로 위치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3형식 문장에 대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 우리가 1, 2, 3형식, 4형식까지 강의하면서 자,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영어의 모든 단어가 한국말로 1:1 대응되면서 번역되는 건 아니다. 즉, 뜻이 없는 단어도 있어요. 영어 단어 중에는요. 그냥 어떤 기능적인 요소만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영어 문장에 지금 동사가 몇 개 있죠? 지금 동사 1개, 여기 동사 2개 보이시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하죠? 근데 이때 이 that은요, 무슨 절 접속사죠? 바로 명사절 접속사죠. 왜냐면 앞에 있는 타동사 conside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영어의 이 명사절 접속사 that은요, 뜻 자체는 없어요. 다만 영어 문장에 동사가 2개 있으면 뭐가 필요하다? 바로 접속사가 필요하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that이라는 접속사를 갖다가 동사 2개 사이에다가 위치시킨 거죠. 뜻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했던 2형식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의 비동사도 사실상 뜻은 없거든요. 뜻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이 3형식 문장을 보는데 뜻이 없는 단어가 지금 2개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같은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전달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망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이 3형식 문장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가 나왔다? 바로 5형식이 나오는 거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드디어 나왔어요. 우리가 다루는 5형식입니다.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까지만 보면 3형식이죠. 근데 목적어만으로는 부족해서 그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 그게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앞으로 목적격 보호라고 부릅니다. 보충하는 말. 그래서 여기까지 필요한 녀석을 우리가 5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이 3형식 구조인데요. 자, 벨라, considers 다음에 that이야가 명사절 목적어였죠. 근데 이때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뜻이 없고요.
비동사도 뜻이 없거든요. 그 두 개를 지웠더니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오형식 문장이 나온 거예요. 벨라는 목적어 브라이언을 누구라고? 목적격 보어 라이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어때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나니까 훨씬 더 문장이 간결해졌죠. 모든 분야에서 세련돼질수록 형태는 단순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삼형식 구조에서 뜻이 없는 접속사 that과 비동사 is를 없애니까 좀 더 간결한 오형식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쓴다? 좀 더 간단하게. 이 원칙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형식의 탄생 배경은 이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것이 그 바탕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같은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면 뭐 친구끼리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다른 쪽과는 통용이 안 되더라도 어떤 줄임말 같은 거 이렇게 섞었을 때 있잖아요. 맞습니까? 줄임말 같은 거. 뭐 그것이 우리가 뭐 표준으로서 국어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특정한 부류의 사람끼리 그렇죠? 서로 상호간에 소통할 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전할까? 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이 오형식 문장이 삼형식 구조에서 이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괜찮죠? 그럼 선생님,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비동사가 있고 앞에 브라이언이 주어고 그 다음에 뒤가 명사 보어인데 이 이형식 구조에서 비롯된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는요. 사실상 이형식 구조에서의 주어하고 주격 보어 관계랑 똑같죠. 그 뿌리가 이형식에서 온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1, 2, 3, 4형식이 뭐 그냥 그쵸?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따로따로 이제 그렇게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느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소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별적인 것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좀 더 거시적인 관점, 그래서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우리 오형식 구조에서 벨라가 뭐였죠? 단수 주어였죠. 사람명사 주어였고요. 자, 시제는 현재 시제. 그래서 우리가 단수 형태 주어가 단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s를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브라이언이 뭐였죠? 바로 목적어. 그 다음에 라이벌이 이 브라이언이 누군지를 보충해주는 바로 목적격 보어였고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어와 사실상 무슨 관계다? 동격 관계. 자,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형식 구조에서 주어하고 주격 보어 관계하고 똑같았죠. 우리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 있으면 어때요? 주하고 동격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구조를 이해하시면요. 이걸 응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문장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죠? 배워서 써먹으려고. 그렇죠? 써먹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힘들게 그렇죠?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배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요, 우리 학생들이 제 강의 통해서 뭐 이제 그렇죠? 뭐 토익 뭐 시험 잘 보고 그렇죠? 뭐 영어 문법 시험도 잘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이 영어 잘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 다 누리면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목표를 꿈꾸면서 학습을 하시면요,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좀 전에 봤던 문장이에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오형식 예문이었죠. 자, 벨라 나오고요. 동사 나오고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이 바로 뭐예요? 삼형식, 가장 처음에 봤던 삼형식 구조죠. 여기 컨시더 다음에 이렇게 대절이 목적으로 오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시더는 이렇게 삼형식도 되고요. 오형식 구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요 대수는 뜻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때요? 비동사도 뜻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선생님, 갑자기 비동사가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네, 현재 이 to be가 있는 형태의 문장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그럼 봐요. 여기 삼형식 구조에서 이렇게 발전해 갔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간 거죠.
원래는 봐요. 접속사가 있었을 때는 동사 1개, 동사 2개 쓸 수 있죠. 근데 접속사를 지우니까 여기 있는 두 번째 동사는 그냥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도입했어요?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비동사가 뭘로 바뀌었죠?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뀐 거죠. 접속사가 있을 때는 동사 2개 쓸 수 있지만 접속사를 지우니까 동사 2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뜻이 없는 녀석을 뭘 바꿨다?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투비는 어때요? 뜻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우자라고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세련된 형태가 뭐예요? 바로 여기 첫 번째 예문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세련된 형태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문장은 다 맞는 문장이에요. 올바른 문장이고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선생님, 그럼요. 여기 지금 이 두 번째 예문도 사전에 똑같은 게 비슷한 게 있나요? 네,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 예문이 사전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늘 사전 강조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근거를 찾아서 직접 확인하시면 그만큼 확신이 생기고 공부할 때 자신감도 같이 생기거든요. 공부할 때마다 뭔가 긴가민가 하면 어때요? 우리가 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계속 이어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 보고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 3형식 문장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CF2라고 나와 있죠. 아까는 1이었어요. 달라요. 역시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요. 이때도 지금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죠? 대절이 왔어요. 명사절 목적어입니다. 근데 아까와는 좀 다르죠. 아까는 분명히 대절 안에 사람 주어였는데요. 이번에는 ing 형태의 명사가 주어예요. 사실 이 녀석은요, ing 형태긴 하지만요, 사전에 따로 독립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독립된 명사예요. 타이핑. 자, 타이핑이 뭐다? 바로 그녀의 듀티, 업무이다. 여기 비동사 보이시죠? 역시 무슨 관계예요? 이 대절 안은요, 지금 비동사를 갖다가 사이에 두고 주하고 주격보호 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전체 문장 구조는 3형식이에요. 벨라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러스가 타동사, 3형식 동사. 그 다음에 데이아가 바로 뭐예요? 명사절 목적어였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Typing is her duty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 형식 문장 만들 때요, 뭐 사람 주어 쓸 수도 있고요, 사물 주어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녀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라는 타이핑하는 것이 그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서 that은 어떻다? 뜻이 없죠. 근데 이 명사절 접속사 있을 때는요, 동사 하나, 동사 2개 쓸 수 있죠. 하지만 이 접속사를 지워요. 왜요? 뜻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비동사를 뭘로 바꿀 수 있죠? 우리가 to be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접속사가 있을 때는 동사 2개 쓸 수 있지만 접속사 지우는 순간 동사 2개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1번과 2번 중에 뜻이 있는 거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고요. 뜻이 없는 녀석은 이렇게 준동사로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to be로 바꾼다 해도 여전히 뜻이 없으니까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것까지 지웠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바로 두 번째 5형식 예문. 벨라 컨시더스 타이핑이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her duty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근데 5형식 구조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는 그 뿌리가 어디서 왔다? 2형식 구조에서 주하고 주격 보어에서 왔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벨라는 타이핑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라고 업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전달되는 거죠. 어때요? 뜻이 없는 것들을 제거하니까 좀 더 간결하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어떻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언어는요, 이러한 발전 과정을 겪어오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발전 과정을 겪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제가 또 구분해놨죠. 그래서 5형식 구조에 대한 분석이에요. 벨라가 단수 주어, 그 다음에 컨시더스가 단수 현재 시제. 3인칭 단수일 때 우리가 이렇게 s를 붙이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타이핑, 그쵸? 목적어, 그 다음에 her duty가 뭐예요? 바로 목적격 보어죠.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하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목적격 보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목적어와는 동격 관계다. 타이핑 equals 뭐죠? her duty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to-be가 있는 형태도 한번 써봤어요. 이거 분명히 사전에 똑같은 어법이 명시된 채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제 강의 듣고 나서라도 꼭 사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물론 저는 저대로 다 확인하고 지금 강의를 준비했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죠? 잘못된 정보를 주고받으면 안 되니까 제 강의 듣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사전 찾아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겠죠? 근데 그 복습은 분명히 대단한 복습이 될 거예요. 왜냐? 우리 학생들이 사전을 찾아서 확인하면서 하는 복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하는 그 복습이 대단한 복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학생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겠죠. 저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형식 구조의 문장이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 that은 뜻이 없다. 근데 접속사가 있을 때는 동사 2개 쓸 수 있었죠? 동사 2개 쓸 수 있었으나 접속사를 지우니까 동사 뜻이 없는 것을 뭘로? 이렇게 준동사, 즉 투부정사로 바꿨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전히 뜻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투부정사마저도 지웠다.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 아직도 이 to be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표현이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세련된 형태, 현재 쓰는 것 중에서 가장 세련된 형태가 바로 뭐다? 바로 우리가 봤던 요 두 번째 예문, 5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가장 세련된 것을 계속 쓰지 않고 나머지 것들도 남겨놨을까요? 자, 우리가 다 똑같은 문장 구조만 쓴다면 어떨까요? 너무 글을 읽는 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장의 다양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련된 형태가 나왔다고 해서 옛날 거 싹 다 없애버린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또다시 삼형식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요. 잘 보세요. 자, 이번에 that 똑같이 나왔죠. 근데 브라이언 사람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이번에 뭐가 왔죠? 바로 형용사 보호가 왔어요. 아까는요, 명사 보호들만 봤죠? 근데 이번엔 뭐예요? 형용사 보호가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구조는 어때요? 벨라가 단수 주어, 그 다음에 삼형식 타동사, 그리고 데리아가 뭐죠?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이때 that은 뜻이 있다 없다? that은 뜻이 없다. 그리고 비동사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없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곧바로 저 알 것 같아요. 곧바로 선생님 that과 is 지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5형식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 아니죠? 할만하죠? 그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원어민들이 똑똑해서 뭐 다 천재라서 영어 잘하는 거 아니죠? 그냥 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쓰는 게 익숙하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익숙해지는 과정을 잘 겪으면 되겠죠. 뭐 중심으로? 이해 중심으로.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삼형식 구조의 문장에서 보세요. that은 명사절 접속사인데 뜻이 없고 비동사도 어떻다? 뜻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두 개 지우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 번째 5형식 문장이 나오는 거죠. 다만 앞서 봤던 두 개의 예문과는 달리 이번엔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있죠? 바로 형용사가 있었죠. 이때는 뭐예요?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한다. 브라이언이 어떤 상태? lucky. 그렇죠? 예,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벨라는요, 브라이언이 행운이라고 여기고 있다. 오, 자, 그래서 좋은 뜻의 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올 수 있다. 이때 형용사 목적격 보호는 뭐다? 바로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한다. 아까 명사할 때는 뭐였죠? 목적어와 동격 관계.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비동사 보이시죠? 결국 주어하고 주격 보호죠. 그래서 5형식 구조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는 그 기본 바탕이 뭐에서 왔다? 바로 2형식 구조에서 주어하고 주격 보호에서 비롯됐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세 번째 5형식 구조도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것도 to-be가 있는 형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리뷰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아주 그냥 머릿속에 탁 박혀버립니다. 그럼요. 복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제 강의 듣고 나서 꼭 사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3형식에서 that이 사라지고 비동사가 뭘 바뀌었다? 준동사로 변했다. 근데 이 녀석도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없다. 그래서 이것까지 지우니까 어떻게 됐다? 최종판으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요 세련된 5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바탕에는 어떤 논리가 깔려있다? 언어의 경제성 논리가 깔려있다. 어때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학생들 혹시라도 이 강의가 좀 길어서 한꺼번에 듣기가 힘들다 하시면요, 잠깐 멈춰놨다가 좀 쉬었다가 이어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삼형식 문장이에요. 근데 어때요? 대절 안에 사물 주어죠. 타이핑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역시 또 형용사입니다. 아까 이제 타이핑, 그쵸? is her duty 이렇게 나왔었죠. 이번엔 뭐예요? challenging. 요건 ing 형태지만요, 또 형용사예요. 아니 선생님, 이 타이핑은 ing 형태인데 독립된 명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ing 형태들은요, 쓰임새가 다양하니까 꼭 사전 찾아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challenging 하면 다른 말로 뭐죠? 흔히 difficult라는 뜻이 갖고 있죠. difficult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벨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that이야라고. 타이핑이 어떻다?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즉 여기 있는 봐요. 이 대절 안에 지금 비동사 사이에 두고요. 지금 주하고 주격보호 관계인데요. 보이시죠? 근데 이번엔 challenging이 뭐라고요? 형용사. 그래서 여기 비동사 앞에 있는 이 타이핑이라는 주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문장 구조는 삼형식 구조입니다. 벨라가 주어고요. 역시 컨시더가 삼형식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뭐가 있다? 바로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영어 문장에 동사 2개 있으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대신 뭐다? 바로 명사절 접속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자, 이 상태에서 또다시 오형식과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 자, 다시 나왔습니다. 오형식. 이때 대신 뜻이 없고요. 비동사 뜻이 없죠? 그럼 이제 어떻게 나와요? 지금 보는 네 번째 오형식 예문이 나오는 거죠. 벨라는 타이핑이 어렵다고 여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형용사 목적격 보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보어는요, 주격 보어건 목적격 보어건 명사 혹은 형용사가 그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죠. 만약에 명사가 있으면 목적어하고 동격 관계,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있으면 어때요? 목적어의 상태 서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어디서 왔다? 바로 이 형식 구조의 주하고 주격 보호 관계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해요. 자,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럼 똑같이 이번에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는 to be를 한번 넣어봤어요. 접속사가 존재할 때는 동사 하나, 동사 2개가 가능했으나 접속사를 지우니까 동사 2개 쓸 수 없죠. 그래서 뜻이 있는 것은 남겨두고 뜻이 없는 비동사는 뭘로 바꿨다?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로 바꿨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역시 뜻이 없으니까 이것마저도 쓰지 않겠다. 그래서 최종 결정판이 뭐다? 바로 지금 보는 첫 번째, 네 번째 오형식 구조의 예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이 세 가지 형태를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어때요?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죠? 그치? 그렇게 다양한 문장 구조를 쓰게 되면요, 글을 읽는 사람이 덜 지루하겠죠. 네,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편하다고 오직 그거 한 가지만 쓰면 어때요?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성이 있어야지 재미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동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found는요, 바로 find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죠. find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예요. 얘는 이제 불규칙 변화를 하죠. 보통 우리 과거 형태의 동사 만들 때는 끝에다 ed를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이런 규칙 변화하는 동사의 과거는 아니고요. find라는 녀석의 과거 동사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라가 이렇게 주어로 나오고요. 요 find의 과거 형태인 found가 오형식 동사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이 목적어. 그 다음에 이 브라이언이 누군지 보충하는 말, 즉 목적격 보어는 바로 an artist입니다. 그러면 벨라는요, 주어인 벨라는 목적어 브라이언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바로 아티스트라는 것을, 예술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find는요, 보통 3형식 구조일 때는 어떤 것을 찾아내다라는 개념이지만 5형식 구조일 때는요, 뭔가를 인지하다, 깨닫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 그것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인지하는 거 맞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그것의 존재를 깨닫고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언어는요, 처음 발생했을 때는요, 어떤 1차원적인 물리적인 개념으로 발생을 하고요. 자, 인간의 사고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이 갖게 되는 이 생각의 어떤 추상적인 면을 갖다가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똑같이 언어도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삼형식 구조로 나오는 동사들은 어떤 물리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있고요. 자,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파생된 오형식 구조의 동사들은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consid라는 녀석을 쓰진 않았지만 또 다른 오형식 동사 바로 find의 과거 형태인 found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벨라가 아티스트가 아니죠. 누가 아티스트예요? 바로 목적어인 브라이언이 아티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를 보충하니까 뭐라고 한다? 바로 목적격 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무슨 관계? 목적어와 동격 관계다.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왔겠어요? 당연히 이형식 구조에서 주하고 주격보호 관계에서 비롯됐겠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 잠깐만 비교해 볼게요, 우리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find한 녀석도 삼형식 동사 되나? 되죠. 됩니다. Bella found that 보세요. 아까 우리가 consider 동사가 삼형식 구조일 때 that을 명사절로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that이야가 뭐예요? 앞에 있는 삼형식 동사의 목적어, 즉 that 명사절이죠. 근데 이 안에 보세요. 여기 Brian was an artist 보이시죠? 여기서는 이번엔 뭐 썼어요? was요. 왜냐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죠? 과거니까 이것도 같이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 that이야는요, 앞에 있는 주절에 종속돼 있어서 우리가 종속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의 종속절 중에는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종속절 중에서 지금 바로 뭐예요? that 명사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종속절이라고 하냐면요, 앞에 있는 주절에 종속돼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뭘 보고 있다? 바로 명사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절에 관해서 여러분들 제가 따로 다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원래 이렇게 삼형식 구조인데 사실상 that은 뜻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that을 지우니까 동사 2개 못 쓰죠. 그래서 이 비동사를 뭘 바꾸죠? to be로 바꾸는 거죠. 근데 요 준동사는요, 지금처럼 was처럼 시제 표현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앞에 주절에 과거가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이 종속절의 시제는 누구의 영향을 받죠? 이 종속절 시제는 주절의 영향을 받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동사를 갖다가 to be로 바꿔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앞에 있는 이 found라는 녀석 때문에 전체 문장의 시제가 과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때요? 비동사는 뜻이 없죠. 그래서 이 비동사를 지우는 거예요. 지우면 최종 끝장판 바로 오형식 구조의 문장이 나오는 거죠. 벨라는 브라이언이 아티스트라고 그렇게 깨닫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몇 번 해보다 보면요, 너무 이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꼭 뭐 찾아보셔야 돼요? 사전 꼭 찾아보시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달라요. 우리 학생들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갑자기 뭐가 나오죠? 4형식이 나옵니다. 4형식. 자, 사실 우리가 이 find라는 녀석은요, 네, 3형식, 4형식, 5형식이 다 돼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죠? 어떤 타동사는요, 3, 4, 5가 다 됩니다. 은근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find라는 녀석인데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좀 전에 우리 브라이언과 an artist는 무슨 관계였죠? 동격 관계였죠? 벨라가 아티스트가 아니라 누가? 목적어인 브라이언이 바로 an artist였죠. 그래서 동격 관계였습니다. 브라이언이 누구다? 아티스트이다. 이렇게요. 근데 이번엔 어떨까요? 브라이언은 호텔이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브라이언 equal on a hotel.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무슨 관계예요? 둘은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즉 4형식 구조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5형식과 4형식을 구분하는 방법 아시겠죠? 동격 관계가 성립하면 뭐예요? 5형식. 근데 동격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것은 5형식이 아니죠? 즉 벨라는요, 간접 목적어 브라이언에게 직접 목적어 호텔을 찾아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원래 우리가 find가 기본 뜻이 뭐죠? 뭔가를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브라이언에게 직접 목적어 호텔을 찾아줬다, 이런 얘기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브라이언과 호텔은 동격 관계가 성립할 수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5형식이 아니라 4형식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학생분들한테 얘들아 find는 3형식, 4형식, 5형식이 된단다. 암기해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문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 느껴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굉장히 힘든 암기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 봐요. 언어 학습에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특히나 영어는 워낙에 예외적인 항목이 많거든요. 근데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암기하는 요소도 있긴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그 힘든 암기라는 것을 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해보자. 이게 바로 제 강의의 취지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학생들이 잘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이 find의 과거, 이 found, 이 녀석이 지금 여기서 4형식 구조로도 쓰일 수 있고 이걸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엔 6번째 우리가 5형식 문장인데요. 역시 뭐예요? found가 나왔어요. 근데 목적어 자리 뭐 나왔죠? sampling. 자, ing 형태라고 색안경 끼고 보시면 안 돼요. 요거 아까 그 타이핑이라는 녀석처럼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는 독립된 명사입니다. 독립된 명사예요. 사전에 딱 나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Vela는 found, sampling, ineffective method. 자, 지금 목적격 보자리 뭐가 왔죠? 명사가 왔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목적어와 동격 관계. 그래서 샘플링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때 제가 5형식 구조에서 목적어, 목적격보는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2형식 구조에서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가 과거니까 슬쩍 여기다가 한번 뭐 넣으면 돼요. 이렇게 뭐 비동사 was 같은 거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럼 어때요? Sampling was an effective method. 완벽한 2형식 구조가 나오죠. 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found 5형식 타동사였고요. 과거 시제 불규칙 변화. 그다음에 샘플링이 ing 형태긴 했지만 사전에 독립적으로 올라가 있는 독립된 명사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샘플링이라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목적격 보어 ineffective method가 뒤따르고 있는 5형식 구조였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요. 그럼 이제 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3형식 구조. Bella found that sampling was 보이시죠? 자, 여기 접속사가 명사절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에 동사 하나, 동사 2개 쓸 수 있었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that은 뜻이 없어서 이걸 지우는 거죠. 자, 근데 접속사 했을 때는 동사 2개 쓸 수 있지만 접속사 지우는 순간 동사 2개 쓸 수 없죠. 그래서 2개의 동사 중에서 뜻이 없는 이 비동사를 뭘로? 이렇게 준동사로 바꾸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비동사 뜻이 없죠? 그래서 이 to be를 지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바로 5형식 구조의 문장이 나오는 거죠. 어때요? 괜찮죠? 뭔가 점점 5형식에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사 이 강의 듣고도 내가 완벽히 이해 못했다.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복습이요. 복습하시면 돼요. 예, 우리 학생들. 우리가 영어를 잘하면 누릴 수 있는 거 정말 많다고 그랬죠? 우리는 거대한 것을 갖다가 얻어내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몇 번 정도 복습하는 거, 그렇죠? 이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 7번째 5형식 구조. 여전히 동사는 found입니다. 근데 이제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자리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자, 좀 전에는 뭐가 있었죠? method라는 명사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목적어하고 동격 관계인데요. 이번엔 뭐예요? 바로 목적어의 상태 서술. 목적어인 브라이언이 어떻다? 스마트하다라는 거죠. 자, 벨라가 스마트한 게 아니라 누가? 목적어가 스마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어를 보충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목적격 보라고 이름을 붙였다. 사실 문법적인 어떤 용어들은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막 강요하듯이 암기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문법 용어는 이 문법적 요소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한지 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정리할 때 잘 활용하시면 어때요?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런 취지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문법 용어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 알아서 나쁠 건 사실 없거든요. 대신에 어설프게 아는 것은 좀 경계하셔야 돼요. 이왕 아는 거 어떻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 형용사도 목적격 보자리에 올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요. 여기다 비동사 한번 슬쩍 넣어볼까요? 어때요? Brian was smart. 완벽한 2형식 구조가 나오죠. 왜요?
O형식 구조에서 목적어, 목적격보는 그 뿌리가 어디서 왔다? E형식 구조에서 주하고 주격보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Bella found that 3형식 구조죠. 이때 that 명사절. 그래서 found 다음에 that 명사절이 목적어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접속사 that은 뜻이 없다. 그리고 비동사도 뭘로 바꾼다? 뜻이 없어서 준동사로 바꿨다. 그런데 이 to be도 사실상 뜻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워도 괜찮다. 그래서 최종 끝장판이 뭐다? 바로 지금 보는 바로 요 7번째 예문인 거죠. 그래서 벨라는 목적어 브라이언이 어떻다? 똑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런 얘기죠. 괜찮죠? 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엔 8번째 예문에 왔습니다. 여덟 번째 예문이에요. 자, 이번엔 뭐예요? 자, math라고 나오죠. 그죠? 이번엔 사람 목적어 아니죠? 사물이에요. something. 그 다음에 목적격보는 여전히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벨라는요, 수학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수학이요. 자, 그래서 목적어가 어떻다? difficult.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죠. 그래서 형용사가 목적격보로 오는 거고요. 이번엔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다? 사람이 아니라 사물 목적어가 왔다. 자, 이것도 여기다가 비동사 슬쩍 넣어보면 어때요? Math was difficult. 괜찮죠?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곧바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몸에 뵐 때까지. 그래서 이제 Bella found that 해서 3형식 구조인데 이때 이 that이 있을 때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that이 뜻이 없어서 지우니까 동사 두 개 쓸 수 없죠. 그래서 이 비동사 이걸 뭘로 바꾸죠? 우리가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로 바꿨다는 거죠. 접속사 있을 때는 동사 두 개 쓸 수 있지만 접속사 지우는 순간 동사 두 개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이 to 부정사 할 때 이 to be도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우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나왔다? 바로 8번째 예문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계속 가볼게요, 우리 학생들. 자, 이번엔 9번째 예문입니다. 9번째 예문이에요. 오, 이번엔 뭔가 좀 복잡한 게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가목적어, 갑자기 진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실 때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완벽히 이해는 못했더라도 뭐 목적어 중에는 가짜 목적어가 있고 진짜 목적어도 있다 이렇게요. 자, 그런 경우가 어떠냐? 일단 형태부터 볼게요. Bella finds. 자, 이번엔 이제 현재 시제 그쵸? 3인칭 단수 형태입니다. 이때 it은요 가짜래요. 가짜. 왜 가짜를 쓴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는 왔어요. 그리고 진짜 목적어는 어디가 있어요? 바로 목적격 보어 이 뒤쪽에 이 진짜 목적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주어인 벨라는요. 원래 이 it이 뭐예요? 저 뒤에 있는 to hire more people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 그게 원래는 이 it이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긴 목적어를 원래 it이 있던 자리에 쓰면 어떨까요? 너무 길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목적격 보어가 뒤따르는데 구분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부정사 같은 녀석이요. 목적어 자리에 위치할 때는요.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이 투부정사는 경우에 따라서 뒤에 자기만의 또 수식어 목적어를 갖다가 그렇죠?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가짜 짧은 걸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쓴 다음에 길이가 긴 진목적어를 뒤로 빼는 거죠. 영어는 이렇게 길이가 긴 표현을요. 문장 뒤로 보내는 습성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우리가 end wait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렇게 길이가 긴 것들을 어디로 보낸다? 뒤로 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 동사나 이렇게 뭐 가목적어, 진목적어 쓰는 거 아니고요. 5형식 구조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독특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5형식 구조에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도요. 사실상 2형식 구조에서 가주어, 진주어에서 온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란 말 들어보셨죠? 제가 앞선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요. 그래서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그 뿌리가 어디서 왔다? 바로 가주어, 진주어에서 왔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우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거 없다고 치고요. 보세요. 여기다 제가 이렇게 비동사 한번 넣어볼까요? 어때요? 그러면 it is necessary to hire more people. 어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왜냐면 그 뿌리가 이렇게 그렇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뿌리가
이형식 구조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벨라는요 깨닫고 있어요. 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투부정사한 녀석이 목적어 자리에 그대로 위치하면 너무 길이가 길어지니까 가짜를 딱 써놓고 진짜를 어디로 보냈다? 문장 맨 뒤로 보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전 세계 모든 언어는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좀 더 간단하게 쓰는 게 원칙이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가목적어를 쓰게 되면요, 문장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문장이 길어지죠. 자, 대신에 우리는 뭘 확보하는 걸까요? 문장의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경제성보다는 뭐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둔 거죠? 언어의 명확성에 무게중심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경제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내용이 전달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바로 오형식 구조에서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위치할 때거든요. 왜냐면 이 투부정사는 뒤에 딸린 식구들을 동반할 때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했다? 언어의 경제성보다는 언어의 명확성을 좀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가짜 목적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보 쓴 다음에 진짜 목적어 긴 것들은 문장 맨 뒤로 싹 다 보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장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오형식 구조 중에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것이 포함된 그런 문장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벨라가 주어고요. 그다음에 finds 오형식 타동사인데 이때 단수 현재 시였고요. 그다음에 it은 가짜 목적어. 형식상의 목적어예요. 사실상 뜻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necessary가 뭐예요? 목적격 보호고요. 그다음에 to hire more people이 바로 투부정사로서 진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녀석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봤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장을 한꺼번에 우리가 한 번에 뭐 100% 이해 못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복습을 통해서 점점 이해도를 높여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목적어 자리에 제가 투부정사 그대로 썼어요. 그 다음에 목적격보 보이시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에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한다? 목적어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원래 목적어 있던 자리에 여기 it을 쓰는 거죠. 왜요? 여기에 바로 목적어가 있었던, 그렇죠? 바로 여기가 목적어가 진짜 목적어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목적격 보호를 쓴 다음에 진짜 목적어를 어디로 보낸다? 문장 맨 뒤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이 9번째 M은 이 녀석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올바른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문장. 잘못된 문장. 그래서 제가 뒤에 X 표시 딱 해놨죠? 자, 투부정사가 가목적어 없이 원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면 문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뭐 간결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장 구조 자체 파악이 힘들어지니까 무조건 우리가 짧게만 쓰는 거에만 치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명확성을 좀 확보해보자. 그런 것을 고심한 끝에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인간의 필요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지, 이게 아무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또 우리가 또 삼형식 구조하고 또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까 우리 find 녀석은요, 대절을 갖다가 목적어 가질 수 있었죠, 삼형식 구조일 때. 근데 잘 보세요. Bella finds that 삼형식 구조입니다. 된 명사절이에요. 근데 그 안을 보세요. It is necessary to hire more people. 우리 영어 문장에서 이 형식 구조에서도요, 이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같은 게 오잖아요. 주어가 너무 길죠. 그러면 뭘 써요? 가짜 주어, 가주어 쓴 다음에요, 길이가 긴 진주어는 이렇게 뒤로 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바로 가주어, 진주어죠. 자, 제가 강의했던 우리 학생들, 우리 이 형식 구조, 거기에 대한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실상 오형식 구조에서 이 목적어, 목적격보는요, 그렇죠? 어디서 왔다? 이렇게 이 형식 구조에서 주하고 주격보에서 온 거예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뭐가 됐죠?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아시겠죠? 그렇게요.
아, 그렇구나.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두 가지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다? 예, 같은 어떤 뿌리, 계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3형식 구조와 5형식 구조를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아까는요, 우리가 진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진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 쓸 때는요,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있거나 아니면 대명사절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목적어가 기니까 가짜 목적어 쓴 다음에 목적격보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길이가 긴, 그래서 무게가 무거운 녀석들을 문장 맨 뒤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and wait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번엔 대절 안에요. Brian got a raise에서요. 3형식 구조가 위치하고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요. 그래서 이때 that은 뭐라고요? that은 명사절 그리고 접속사죠. 그래서 그 뒤에는 완벽한 구조의 3형식 문장이 또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대절을 원래 목적어 자리에 쓴다면요, 어때요? 문장 구조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면 뭐 간결한 건 좋은데 문장 구조 파악이 어려워지니까 어때요? 언어로서의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짜를 딱 써놓고 여기가 원래 목적어가 있던 자리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격보 쓴 다음에 길이가 긴 녀석을 뒤로 보낸 거죠. 그래서 벨라 단수주어, found 5형식 타동사, 그 다음에 it은 가목적어, amazing이 목적격보어, 그 다음에 that이야 명사절이 바로 진짜 목적어죠. 이때 that은 뭐다? 바로 명사절 접속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라는요, 자, 깨달았죠? 뭘요? that 이하의 내용. 사실상 이 it은 가짜니까 뜻이 없죠. 바로 이 that 이하의 내용이 뭐다? amazing 하다는 것을. 그 that 이하 내용이 보니까 뭐예요? Brian got a raise. 오, 브라이언이요, 월급이 올랐나 봐요. 그렇죠? got a raise요. 임금 인상을 갖다가 얻어냈다는 것. 자,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그렇게 좀 예상하지 못했나 보죠. 급여 인상을 받을 거라고는. 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원래대로 우리가 이 found 뒤에 목적어를 이렇게 쓴다면 어떨까요? 이 대절이 지금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 길이가 긴 게 딱 오다 보니까 이 뒤에는 amazing과 뭔가 이 분리가 잘 안 돼 보이는 거죠. 그지? 문장 내용이 한 번에 쉽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된 명사들이 가목적 없이 원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면 문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문장.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목적어 자리에 대절, 즉 명사절이 있으면 너무 기니까 가짜 짧은 거 딱 써놓고 진짜는 어디로 옮긴다? 문장 맨 뒤로 옮긴다. 이렇게요. 물론 없었던 것을 추가했기 때문에 언어의 경제성 논리는 위배가 되지만 대신에 문장 구조 파악이 명확해지니까 거기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둔 거다. 이렇게 이야기로 우리가 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에 5형식 구조도 있다는 거,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경험을 해두시고 시험장 가셔야지 우리가 파트 7 독해 같은 거 할 때도요, 자연스럽게 문장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경험을 많이 쌓는다라는 그런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지금 3형식 구조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found 다음에 대절이요. 이때 that은 뭐예요? 명사절. 이건 3형식 구조입니다. 그 뒤를 보니까 뭐가 나오죠? It was amazing. 뭐가요? that 이하가. 얘는 뭐예요? 가주어, that 이하, 진주어. 그래서 5형식 구조는 어디서 왔다? 5형식 구조의 목적어, 목적격보는 2형식 구조에서 주어하고 주격보 관계랑 똑같기 때문에 2형식 구조의 가주어, 진주어가 5형식 구조의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거하고 똑같은, 그쵸, 뿌리를 나누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또 발전을 해 나갔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 있는 이 that도 뭐예요? 명사절이죠. 앞에 있는 타동사 found의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at도 뭐예요? 제가 이거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진주어. 주어 역할을 하는 품사는 뭐예요? 명사. 그러니까 이 녀석도 뭐예요? 바로 명사절, 접속사죠. 그래서 우리 명사절은요,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역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found의 뭐예요? found의 목적어. 그 다음에 요 that은 뭐예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그래서 거기는 명사절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괜찮죠? 자, 거기까지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린 거예요.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엔 11번째 문이에요. 11번째 문. 자, 이번엔 동사가 made로 바뀌었죠. 자, make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 자, 이것도 불규칙 변화죠. 보통 뒤에 ed가 붙는 그런 규칙 변화하는 동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make 하면요, 물리적으로 뭔가를 만들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요, 오형식 구조로 발전하면서 비유적 추상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의미가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인 벨라는 목적어 브라이언을 자, 그녀의 무엇으로 어시스턴트로 그렇죠, 뭐 조수나 비서 정도 되겠죠. 자, 도와주는 사람으로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 어떤 뜻이에요, 결국? 정말 뭐 비서를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죠. 결국 뭐예요? 브라이언을 뭘로? 자, 그녀의 비서로 임명했다라는 개념이죠. 실제로 이 make 동사에는요, appoint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에이,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 듣고 나서 우리 학생들 make 동사 만약에 옥스퍼드 같은 데서 검색해 보시면요, make 동사에 어떤 뜻이 있다? 바로 appoint, 뭔가를 임명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요, 이 appoint도 오형식 동사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as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옆에는 괄호가 돼 있죠. 자, 그 뜻은 이 as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전치사는 기능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as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격이나 직책을 나타낼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주어인 벨라가 목적어 브라이언을 뭘로? 그녀의 비서로 임명했다. 어때요? 벨라가 비서가 아니라 목적어인 브라이언이 비서인 거죠. 그럼 무슨 관계예요? 서로 간의 동격 관계. 이해하셨나요? 목적어와 동격 관계. 벨라는 브라이언을 그녀의 비서로 만들었다. 즉 임명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은 우리말도 참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한국말 쓸 때도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make가 무조건 뭐 만들다 하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든다라는 개념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유적 추상적 개념. 이때는 뭐였다? 뭔가를 임명하다라는 개념으로 쓰였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학생한테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어 목적격보는 뭐다? 이형식 구조에서 주하고 주격보랑 똑같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시제가 과거니까요. 일단 슬쩍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요. 어때요? Brian was her assistant. 완벽한 이형식 문장 나오죠? 왜냐면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어 목적격보는 그 뿌리가 이형식 구조에서 주하고 주격보 관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거는 appoint가 오형식 동사 쓰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브라이언과 her assistant 역시 동격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as는 왜 생략할까요? 뜻이 없으니까요. 뜻이 없으니까. 근데 as를 써도 괜찮습니다. make 동사는 as를 쓰잖아요. 하지만 appoint는요, as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여기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 make 동사가 4형식 동사도 되는데요. 그걸 제가 조금 비교해 드릴게요. 좀 전에 브라이언하고 her assistant는 어때요? 동격 관계였죠? 동격 관계였어요. 오형식 구조의 특성이죠. 근데 보세요. 똑같이 브라이언이 있고요. 근데 이번엔 뒤에 뭐가 있죠? 커피. 이거 한번 해보세요. 브라이언은 커피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도저히 동격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뭘로 보셔야 돼요? 브라이언 간접 목적어, 커피가 뭐예요? 직접 목적어. 그래서 이제 벨라가 브라이언에게 커피를 한 잔을 좀 이렇게 타줬다라는 개념이겠죠? 네. 그래서 벨라 made Brian coffee. 네, 그래서 벨라가 브라이언에게 커피 한 잔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간접 목적어, 이거 직접 목적어. 동격 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죠? 이해하셨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똑같은 make 동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4형식, 5형식 다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의 기본적으로 타동사는요, 3형식이 기본이에요. 근데 그 3형식 동사가 4형식과 5형식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쓰여지는 거죠. 결국 어떤 동사가 4형식도 되고 5형식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3형식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만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명사, 명사지만 동격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5형식과 4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엔 12번째 예문이에요. 똑같아요. 5형식 구조고요. 자, made 나오고요. her room. 자, 이번에는 something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an office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벨라는요, 목적어인 그녀의 방을 목적격 보호 사무실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때요? 이 두 가지도 역시 동격 관계죠. 그녀의 방이 뭐다? 바로 사무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동격 관계. 그래서 이제 그녀의 방이 어떤 그쵸? 예, 그쵸?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규정해 주는 거예요. 아, 그녀의 방이 뭐다? 바로 목적격 보호 사무실이다. 그래서 목적어랑 동격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자, 아래쪽에 살짝 볼까 우리? 이거 보세요. 자, AI는요, will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이렇게 나왔네요. AI가요, 그렇죠? 세상을 더 좋은 장소로 만들 겁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도 제가 비교해서 한번 보시라고 만든 예문이에요. 역시 몇 형식 구조죠? 역시 5형식 구조죠. 네, 5형식 구조입니다. So the world is a better place. 완벽하게 어때요? 성립하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는요, 2형식 구조에서 주와 주격 보호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우리가 또 다른 5형식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까 우리? 자, 이건 어때요? 13번째 예문인데요. Bella made Brian angry. 자, 이번엔 목적격 보호자에 뭐가 왔죠? 형용사가 왔죠. 즉 이때 형용사 목적격 보는 뭐예요? 목적어의 상태 서술. 주어인 벨라는요, 목적어 브라이언을 화나게 만들었다. 어때요? 이때도 이 made라는 녀석은요, 물리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적어인 브라이언을 목적격 보호 화가 난 상태로 만들었다. 비유적 추상적 개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 이제 우리가 이런 문장을 자유자재로 잘 구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련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우리 학생들. 연습하시면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연습을 꼭 부단히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계속 가볼게요. 14번째 예문이에요. 자, 이번엔 똑같아요. 형용사 목적격 보호죠. 근데 이번에 보세요. her room 나오고요. 그다음에 메시가 나왔어요. 벨라는 그녀의 방을 아주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죠? 메시하다는 것은 이제 엉망진창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방 되게 지저분하게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벨라가 메시한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메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어를 보충하니까 뭐라고? 우리가 목적격 보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주어 다음에 make 동사의 과거 형태 5형식 타동사였고요. 불규칙 변화예요. 그 다음에 her room이 목적어. 그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바로 형용사 메시가 왔다는 거죠.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이건 어떨까요? 15번째 예문입니다. Bella made Brian smile. 자, 이번엔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세상에 동사 원형이 왔어요. 동사 원형. 이 make 동사의 독특한 특성이죠. 이 make 동사는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다?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어요. 원형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되게 독특한 구조인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예, 방금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예, 죄송합니다. 제 건 아니고요. 예, 제 가족 중에 한 분 거에서 소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자, 하지만 계속 강의는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없는데 약간의 이제 변수 같은 겁니다. 아, 제가 통제한다고 하는데도요, 이런 일이 좀 발생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벨라가 주어고요. 메이드가 5형식 타동사, 과거 시제 불규칙 변화였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브라이언이 어떻다? 스마일. 그렇죠? 이거는 이제 목적어의 행위를 서술하는 거예요. 벨라는요, 브라이언이 미소 짓게 만들었다. 자, 누가 미소 짓는 거예요? 주어인 벨라가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인 브라이언이 미소를 짓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 make 동사 뒤에요,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호자리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어요. 동사 원형을. 그래서 봐요, 우리 학생들. 아까 우리가 동사 앞에 이렇게 to를 붙이고 동사 원형 쓰는 거 봤죠? to 부정사. 그걸 우리가 말 그대로 to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얘는 뭐예요? 앞에 to가 없죠. to가 없는데 동사 원형이죠. 이걸 우리가 원형 부정사라고도 합니다. 원형 부정사. 그럼 동사에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죠.
걔가 동사가 아닌 걸 어떻게 할까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스마일이 동사라면요. 앞에 있는 made가 과거니까 이것도 무슨 시에 써야 돼요? 당연히 시제를 맞춰서 과거시를 써야 되는데 과거 시제 안 썼죠. 왜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에 해당되는 to가 없이 쓰는 바로 원형 부정사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봐요. 브라이언이 뭐예요? 단수 형태죠. 근데 스마일에 s 같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즉 스위치 같은 것도 안 돼 있죠. 이유는 뭘까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니까. 준동사라는 것은요. 동사에 준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영어의 준동사는요. 투부정사, 동명사, 뭐 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동사 원형만 쓰는 원형 부정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 근데 일반적인 동사는 우리가 수일치나 시제일치를 하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준동사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런 구조도 가능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make 동사의 쓰임새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변수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make라는 동사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한 편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아는 분은 되게 드물어요.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저도요.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또 보고 또 공부를 해요. 사전을 통해서. 안 그러면 자꾸 까먹거든요. 그럼 이제 살짝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둘 다 O형식 문장인데요. 둘 다 O형식 문장입니다. 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Bella made Brian smile. 좀 전에 우리가 봤죠. 근데 이번엔요. made가 아니라 cause를 썼어요. 그리고 Brian 썼죠. 근데 이번에 이 cause는요.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되고요. 얘는 반드시 투부정사에 써야 돼요. 어때요? 와, 또 다르죠. 근데 사실상 전달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표현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요, 먼 미래는 몰라요. 먼 미래는 이 cause 다음에 이 to를 쓰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언어는 계속 발전을 해가는 거니까. 하지만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다? 이 cause라는 녀석은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는 없고요.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전달되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때 make 동사의 뜻 중에는요, 이렇게 cause의 뜻도 있나요? 네, 있어요. 역시 사전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거기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막 없는 걸 만들어서 지금 강의할 수는 없고요. 네. 원어민이끼리 쓰는 이 영어에서 합의된, 그쵸? 합의된 원어민이 쓰는 어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엔 16번째 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봐요. 우리가 여기 it라는 녀석이 또 이 동사 원형인데 아까 스마일은요. 뒤에 또 목적어 없었죠. 왜냐면 그때 스마일은 자동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it라는 녀석은요. it라는 녀석 이것이 지금 원형 부정사인데 원형 부정사도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타동사일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콜리가 it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문장은 어떨까요? 벨라가 주어고요. made가 O형식 동사, 그 다음에 브라이언이 목적어, 그리고 이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었죠. 무슨 부정사? 원형 부정사. 근데 그 녀석도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자기만의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벨라는요. 목적어 브라이언이 브로콜리를 먹게 만들었다. 오, 내용이 무시무시하죠. 네. 브로콜리요. 잘 먹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이거 아마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사역동사 막 이렇게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용어가 좀 어렵죠? 사역한다는 건 뭐예요? 남한테 일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일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억지로 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문법 용어는 몰라도 좋아요. 다만 이렇게 쓸 수 있다. make 동사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규칙이니까. 자꾸만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 원형, 목적격 보는데 이 녀석도 어떻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자기 뒤에 브로콜리라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 구조는 O형식이에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벨라가 브로콜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브라이언이 브로콜리를 먹는 거죠. 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cause라는 녀석을 썼죠. 이번에는 force라는 O형식 동사 제가 썼어요. 이거는 목적어한테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강제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봤던 것은 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브로콜리를 먹기 싫어하는데 브라이언에게 그렇죠? 브로콜리를 먹게 했다. 어떻게? 강제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예, 저희 집에 저희 아들 녀석도 이 브로콜리를 대단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엄마가 때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은규야 라고 얘기하면서 브로콜리 먹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왜? 건강을 위해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force라는 오형식 동사는요, 목적격 보호자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make 동사는 어떻다?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쓴다. 규칙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규칙들을 내가 잘 비교하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표현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force를 이용해서 쓰는 것도 가능해야 되겠죠. 늘 똑같은 단어만 쓰면 재미없잖아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양한 표현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7번째 예문이에요. 역시 make 동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Bella made her computer 하고 다시 동사 원형, 그리고 이 녀석도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벨라는요, 목적어 그녀의 컴퓨터가 목적격 보호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들었죠? 바이러스를 제거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벨라가 바이러스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목적어 그녀의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거죠. 분명히 컴퓨터가 단순인데도 불구하고 remove에 뒤에 s 같은 거 안 붙어 있죠. 왜냐면 얘는 뭐예요? 준동사, 즉 그 가운데서 원형 부정사니까. 앞에 to를 붙이면 뭐라고 그랬죠? 투부정사. 근데는 to를 없이 동사 원형을 쓴 거죠. 하지만 역시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자기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이때 remove는 타동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우리가 오형식 구조를 한번 본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요. 자, 계속 갑니다. 18번째 예문입니다. 자, 이번에 뭐가 나왔죠? 드디어 다시 가목적어가 나왔고요. 진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좀 반갑죠? 아까 우리 find 동사 할 때도 봤잖아요. 근데 그때 볼 때보다 지금 보니까 약간 더 친숙한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만 반복해서 여러 번 보다 보면요, 점점 익숙해지고요. 익숙하다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좀 더 쉬워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Bella made it possible. 자, 뭘 가능하게 만들었나 봤더니요, secure the contract. 자, 우리가 secure는요, 얻기 힘든 것을 얻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획득해낸 거니까 뭐야? 계약을 따냈다.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벨라는요, 계약을 따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되게 좋은 뜻이네요. 근데 이 투부정사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가면 어때요? 지나치게 목적어가 길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목적격 보호와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오형식 구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는 가짜를 어떻게 한다? 가짜를 딱 써놓고 짧은 목적격 보호 쓴 다음에 길이가 긴 진짜 목적어를 뒤로 보내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경제성은 조금 손해봤지만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문장 구조를 쓰는 거예요. 이때 추가된 가목적어는 형식상의 목적어라서 뜻은 없어요. 다만 이것이 오형식 구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어조적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럴 때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뜻은 없지만 문장의 명확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불필요한 요소인데 이렇게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볼게요. 이건 근데 안 되는 문장이에요. 제가 써놨죠. X. 그래서 Bella made to secure the contract. 이렇게 쓰면 참 그쵸. 이해가 쉽다면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형식 구조에서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가짜를 딱 써놓고 여기가 원래 목적어 진짜가 있던 자리입니다. 알려준 다음에 목적격 보호 쓰고 바로 to 이하를 갖다가 문장 맨 뒤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문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가 가목적어 없이 원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면 문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짜를 써놓고 진짜를 맨 뒤로 옮겨서 문장 구조의 명확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른 문장이고요. 자, 이 녀석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잠시 물을 조금 마시겠습니다. 네, 금방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이제 진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죠? 바로 대절이 왔습니다. 대절이 왔어요. 좀 전에는 투부정사 했었죠?
So Bella made it clear. 자, 뭘 명확하게 만들었나 봤더니요. She quit the job이라고 나오죠. 아, 그녀가 일을 그만둔다. 이거 이제 분명하게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알게 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봐요. 이 대절이 지금 명사절이 진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가 원래 있던 자리에 쓰면 어때요? 문장 구조가 복잡해진다. 자, 그래서 오형식 구조에서 이 대절이 그쵸?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너무 기니까 가짜를 딱 써놓고 짧은 목적격보 쓴 다음에 진짜 목적어는 문장 맨 뒤로 보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문장이 뭐예요? 바로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막 없는 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어민들이 자기들이 쓸 때 편하게 쓰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은 짧게 간결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간결해도 내용 자체가 이해가 어려우면 그것은 좋은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 인간의 언어는요, 이 간결하게 쓸 것이냐, 아니면 명확하게 쓸 것이냐,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이렇게 어떤 약간 뭐 이제 상호 보완적인 거죠. 서로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간결하게, 때로는 명확하게, 네,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좀 이게 줄다리기 같은 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한번 예문을 이해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made 다음에 이 대절이 이 되게 긴 목적어가 있으면 어때요? 문장 구조 자체가 이해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가짜 쓰고 진짜는 맨 뒤로 보낸다. 그래서 된 명사들이 가목적 없이 원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면 문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가목적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she 다음에 quit이죠? 어때요? 그러니까 이 quit은 변화가 quit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뭘로 당연히 여기 s 같은 거 없으니까 이거 뭘로 보셔야 돼요? 과거 동사죠? 과거 동사. 현재 아닙니다. 주절에 지금 동사가 뭐였어요? 분명히 과거였죠? 그래서 이 종속절은 주절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과거 형태에 써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20번째, 20번째 예문이에요. 자, 이번엔 뭐예요? have 동사의 과거. 역시 불규칙 변화죠. Bella had her car repaired. 자, 이번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왔죠? 바로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자, 이때는요, 우리가 목적어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세요. 자, 그녀의 자동차는요, 수리하는 행위 주체가 아니라 수리를 받는 행위의 객체죠. 맞습니까? 그래서 수동의 개념을 갖고 있는 과거 분사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위치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아까 5형식 구조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는 2형식 문장에서 주어하고 주격 보호 관계랑 똑같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여기 과거니까 여기다 제가 비동사 한번 넣어봐도 되나요? 네, 한번 넣어보세요. 어때요? Her car was repaired. 완벽한,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동태 구조가 보이죠. 사실상 이 과거 분사는요, 형용사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형용사,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2형식 문장이었다면 her car가 주어고요. was 비동사 나오고 repaired가 바로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벨라는 그녀의 자동차가 수리된 상태가 되게끔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하니까 뭐라고 한다? 바로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have 동사가 우리가 뭔가를 뭐 갖고 있다라는 개념도 있지만요. 자, 이렇게 전혀 다른 추상적 개념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것이 완벽히 별개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벨라는요,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차가 어떤 차죠? 바로 수리된 상태의 차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죠. 결국 벨라가 누군가한테 차를 수리하고 맡겼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벨라가 갖게 되는 차는 어떤 차예요? 수리가 된 상태의 차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영어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have 동사도 5형식 동사가 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계속해서 가볼까요? 우리가 21번째 예문. 여전히 have의 과거 had가 나왔는데요. 자, 이번엔 브라이언이 나왔어요. 좀 전에는 뭐였어요? her car가 있었죠. her car, 사물이었죠. 근데 이번엔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her car가 나왔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repaired는 과거 분사였죠. 과거 분사는 그 개념 자체가 수동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는 명사가 쫓아올 수 없죠. 하지만 지금은 동사 원형에 해당되는 원형 부정사가 왔죠. 능동 구조죠. 그래서 뒤에 자기도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벨라는요, 브라이언한테 뭐 하라고? 그녀의 차를 수리하라고 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혹시 여기다가 made를 써도 되나요? 네, 써도 됩니다. 그럼 더 강력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ake 동사는요, 우리가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돼요. 굉장히 강력한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어민은 요 have 동사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벨라는 브라이언한테 그녀의 차를 수리하게끔 시켰어요. 근데 make만큼이나 강압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한번 보세요. 벨라가 그녀의 차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수리하는 거죠? 목적어인 브라이언이 그녀의 차를 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목적어를 보충하니까 목적격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브라이언이 행위 주체로서 그렇죠? 뭘 하는 거죠? 리페어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삼형식 구조처럼 보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이해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100%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것이 규칙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똑같은 언어를 쓰는 언어 사용자끼리 정확한 소통이 가능하겠죠. 내가 하는 규칙과 네가 하는 규칙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그쵸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겠어요. 동일한 어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쵸 서로 간에 이해가 가능한 거 맞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방식 자체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어법이 무엇인지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볼까요, 우리? 22번째 예문이고요. 자, 이번엔 허카 사물이죠. 그리고 형용사 목적격보가 왔습니다. 자, 벨라는요, 가지고 있다. 제가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녀의 차를 어떤 상태로? 준비가 된 상태로 결국 벨라가 그녀의 차를 갖다가 준비시켰다라는 뜻이죠. 그럼 차를 준비시켰다는 건 뭐예요? 뭐 이제 차 타고 어디 가려고 하는데 뭐 미리 좀 시동 좀 걸어놓고 뭐 이런 거겠죠. 차가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벨라가 레디가 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차가 레디가 된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목적격 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23번째 예문인데 계속해서 have의 과거인 had입니다.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자에 뭐가 왔죠? ing 형태가 왔죠? 와, 이렇게요. 현재 분사가 목적격 보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ing도 능동 아닌가요? 그럼 이거 뒤에도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listen이라는 녀석은요. 자동사예요. 자동사.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벨라는 브라이언이 어떻게 듣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원래 우리가 listen은요 이렇게 좀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때 우리가 listen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라는 브라이언이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듣게끔 했다 이런 얘기죠.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나 보죠.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분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왔고요. 역시 이 분사라는 녀석은요 좀 더 큰 개념 형용사에 속하기 때문에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라가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인 브라이언이 집중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하니까 뭐라고 한다? 우리가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와, 보통 우리가 이 have 동사를 학교 다닐 때 사역 동사라고 배울 때는 어때요? have something pp. pp는 과거분사예요. 아니면 have somebody. 사람 목적어 다음에는 동사원형. 이렇게 보통 많이 암기하잖아요. 근데 모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현재 분사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표현의 다양성을 접해보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이 원리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네, 옥스퍼드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동사 have 찾으시면요, 제가 좀 전에 보여줬던 문장하고요,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 다른 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중간중간에 말소리가 안 들릴 때는요, 제가 이제 목을 조금 축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강의가 되게 길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물을 좀 마셔줘야 됩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let이라는 녀석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유명한 오형식 동사죠. 예, 이거 막 영화 제목에도 막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죠? 되게 유명했어요. 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동사 나오고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보 뭐가 왔죠? 동사 원형. 이게 규칙인 거예요. 아, 이 let 동사도 목적격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스피커라는 녀석도요, 대표적인 자동사 표현이죠. 물론 100% 자동사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자,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스피크는요,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피크가 타동사일 때는요, 아마 우리 학생들 영어 배울 때 배우셨을 거예요. 처음에 뭐 can you speak English라고요. 어떤 언어를 말하다 할 때는요, 그땐 타동사예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다라고 할 때 speak는 뭐다?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벨라는요, 브라이언이 말하게 허락해줬다 이런 얘기죠. 누가요? 벨라가 브라이언에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뭐 하라고? 말해도 된다고. 지금 이 let은요, 과거 형태죠. 만약에 이 let이 현재 형태였다면요,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s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스위치가 안 돼 있죠. 그 얘기인 즉슨 과거 시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let은 변화가 let입니다. 형태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때 s가 없기 때문에 아, 이것이 과거 동사로 쓰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브라이언 사람 목적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피크가 뭐예요? 동사 원형, 그렇죠?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이 let 동사도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동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벨라의 역할은 허락해 주는 거고요. 목적어 브라이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은 스피크, 말하는 거죠.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능동 관계죠. 능동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왔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요, ed 형태가 붙은 이 과거 분사는 그 개념 자체가 수동이죠. 그래서 여기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let을 썼고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문장이고요. 우리가 허락하다라고 할 때 제일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우리 allow가 있죠. 근데 이 allow는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쓰임새 다 알고 있다면 내가 뭐 원할 때 둘 중에 아무나 선택해서 써도 괜찮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법에 관련된 것들은요, 사전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듣고 나서 우리 학생들 조금만 열정을 발휘해서 사전에서 직접 동사를 각기 찾아본다면 더 확신이 들 거예요. 평상시 그렇게 정성을 다하시는 분들은 시험장 갔을 때 어떨까요? 굉장히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때는 참 만만치 않을 거예요. 좀 힘들고 막 그렇겠죠. 막 하기 싫고 막 악마가 속삭여요. 에이, 뭐하러 찾아봐. 뭐 조성재 성재쌤 강의 한번 들었으면 됐지. 뭐 굳이 네가 직접 찾아볼 필요 뭐가 있겠어. 막 악마가 막 속삭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확실하게 복습하지 않고 넘어가시면요, 시험장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막 까먹어서 이제 괴로울 수 있거든요. 평상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즉 시험장에서 우리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우리 학생들 사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25번째 예문입니다. 그래서 Bella let her head relax. 자, 이번엔 목적어 자리에요. 사람이 아는 게 왔죠? 사람 아닌 것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relax,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이 let은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 그녀의 head가 relax. 자, head가 쉰다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컴퓨터 같은 거 앞에 앉아서 막 뭐 타이핑 작업 많이 하면 어때요? 막 거북목 이런 거 들어보셨죠? 목을 이렇게 자주 좀 움직여주고 막 그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목을 앞으로 쭉 내민 다음에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요, 우리가 막 피로감이 막 쌓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벨라는요, 그녀의 머리가, 그렇죠? 머리가 조금 더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 허락해줬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머리가 쉴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막 책상 앞에 앉아서 막 오랫동안 거북목 자세로 막 타이핑 작업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무 막 이제 뒷목도 좀 아프고 좀 머리도 막 지끈거리는 것 같고 모니터를 오랫동안 봐서, 그래서 이제 뭐 침대 같은 데 가서 자리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렇죠? 베개 위에다가 편안하게 머리를 이제 올려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벨라는 어떻게 했다? 그녀의 머리가 릴렉스, 좀 편안하게 그쵸? 그렇게 조금 휴식을 취하게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라가 릴렉스한 것이 아니라 누가 릴렉스한 거죠? 바로 목적어인 그녀의 머리가 릴렉스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또 해놓은 거고요. 괜찮죠?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요거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이번엔 이제 allow 썼죠. allow도요, 이 목적어 자리에요. 사람, 사물 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목적격보는 뭐가 오죠? 목적격보 자리에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온다는 거. let 같은 경우 뭐가 왔죠? 동사 원형이 왔죠? 하지만 allow는 투부정사가 목적격보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 규칙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비교해 가면서 잘 기억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모두 자유자재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26번째 예문입니다. 26번째 예문 여전히 오형식 구조고요. 이번에 help가 나오는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녀석이에요. 이 help한 녀석은요, 목적어 쓴 다음에 이 목적격 보자리에 투부정사에 써도 되고요. to를 생략하고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직 help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이성 때문에 여러 각종 시험에서 이 동사 help의 정확한 어법, 쓰임새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굉장히 자주 비일비재 그렇게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 변하는 동사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다음에 목적어 브라이언 나왔죠? 그럼 보세요. 자, 벨라가 쉬는 거예요? 브라이언이 쉬는 거예요? 브라이언이 쉬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하니까 우리가 목적격 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를 보충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 원형을 쓰는 것도 되고요.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원어민은 평상시 어떻게 쓸까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안 쓰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원어민이 일상에서는요, to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자, 이번에는 이제 27번째 문장. 근데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오형식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got은요, get이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죠. 역시 이 get 동사도 불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 형태가 바로 got이 됩니다. 근데 이 녀석도 오형식 동사로 될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는 투부정사도 있고 요거는 현재 분사도 있죠.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해요. 특이하죠. 그러니까는 오형식 동사라고 해서 쓰임새가 다 똑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벨라는 브라이언한테 그의 방을 청소하게끔 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뭐 사역동사다라고 배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자리에 뭐가 와요? 사람이 목적어일 때 목적격 보자리에 일반적으로 동사 원형이 오죠. 아까 우리 make 동사 같은 경우, have 동사 같은 경우가 그랬단 말이죠. 하지만 이 녀석은요,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쓰죠? 이렇게 현재 분사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사 원형을 쓸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make와 have 동사와의 차이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쓰임새의 차이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는요, 그 어떤 시험이라도 이런 원리 원칙에 해당되는 어법을 갖다가 묻고 있거든요. 그때 변하는 것은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니까 어법에 해당되는 그것만 우리가 출제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투부정사하고 현재 분사가 오형식 동사, 이 get 동사의 과거 형태인 이 got의 목적격 보호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도 보는 거죠. 자,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상. 네,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엔 28번째 예문인데요. 자, 똑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사물 목적어죠. 사물 목적어. 그리고 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왔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한 표현. 역시 제 강의 듣고 나서 사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벨라는요, 그녀의 자동차가 to go again, 다시 그쵸, 작동하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오, 그래서 이제 뭔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다시 작동하게 만들었다. 뭐 수리를 했건 뭘 했건 간에 괜찮습니까? 이때 투부정사하고 ing 형태 현재 분사 모두 가능하다. 이게 어법인 거예요. 이건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ETS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원어민의 공통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문장을 만들어서 영어를 쓰는 다른 원어민과, 그렇죠, 혹은 원어민 아니라도 영어를 쓰는 다른 사람과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엔 29번째 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브라이언 목적어 사람이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자리에 형용사 왔습니다. 역시 뭐예요? 목적어의 상태 서술이죠. 그래서 벨라는요, 브라이언이 학교 갈 준비가 되게끔 시켰다. 그럼 이제 벨라와 브라이언의 관계는, 자, 벨라가 일종의 뭐 어머님이다. 그럼 이제 브라이언은 뭐 아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현재제 썼으니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벨라가 엄마라고 가정할까요? 브라이언 아들인데 아들이 학교 갈 준비하게끔 그렇게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 가려면 우리가 가방도 챙겨야 되고 뭐 도시락도 뭐 챙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준비물도 챙기고, 자, 그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벨라가 레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 브라이언이 레디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한다. 왜요? 형용사 목적격 보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지금 그쵸? 오형식 구조를 다루고 있지만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요, 정말 그 어떤 영어 관련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 동사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통점이 뭐 같아요? have나 make나 get이나 help나 되게 스펠링이 짧죠? 원어민이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것들은요, 대부분이 스펠링이 짧습니다. 왜요? 자주 쓰니까 어때요? 쓰는 게 편해야 되겠죠. 스펠링이 너무 길면 불편하잖아요. 쓸 때도 불편하고 말할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기본 동사들의 쓰임새를 내가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많이 알수록 여러분들은 간결하게 문장을 만들어 쓸 수 있거든요. 계속 가볼게요. 자, 요거 한번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이 get 동사는요, 4형식 동사도 가능하거든요.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5형식 구조였어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Bella gets Brian books요. 자, 벨라는 어머님이고요. 브라이언이 아들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벨라는 평상시에, 현재 시하니까 습관적이고 반복적이죠. 평상시에 브라이언한테 책을 갖다가 어떻게 해준다? 사줍니다. 이런 뜻이죠. 이때 get 동사는 뭐예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그런 개념이죠. 네, 우리 사다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buy가 떠오르죠? 이 buy라는 녀석도 어때요? 4형식 동사 될 수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이런 식으로요. 네, 똑같은 구조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보세요. 브라이언 다음에 북스가 왔는데 이거 동격 관계 아니죠? 아니죠. 5형식 구조가 아닌 거예요. 브라이언이 간접 목적어, 북스가 뭐예요? 직접 목적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벨라는 브라이언에게 책을 사줍니다. 그렇죠? 여기가 시제가 현재라서 뭐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벨라와 브라이언의 관계를 일종의 어머님과 아들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고 제가 이해를 좀 도운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5형식과 4형식 구조의 비교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 구문하는 거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꾸만 연습해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30번째 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 과거 분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왔는데요. 분사는 일종의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앞에서 ready라는 형용사도 봤잖아요. 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용사였고요. 얘는 ed 형태의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ella got her car fixed요. 자, 벨라는요, 목적어 그녀의 자동차가 수리되게끔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제가 비동사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was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어때요? Her car was fixed요. 완벽한, 그쵸?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뭐예요? 보호.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2형식 구조인 거죠. 선생님, 근데요, 이거 비동사 다음에 pp니까 수동태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결국 이 분사라는 것은요, 형용사의 일종이니까 이 수동태 구문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2형식 구조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비동사 뒤에 이 녀석이 뭐다? 바로 보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예문을 또 한번 살펴봤어요.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해를 갖다가 해가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그래서 비슷한 문장을 봐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다양한 우리가 이 변주를 보면서 응용력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면요, 정말 복습이 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요거는요, 우리가 좀 비교해 보는 건데, 이건 3형식입니다. 3형식 보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지각동사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지각동사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는 동사죠.
그 중에서 뭐가 있죠? 우리가 보다라는 개념의 동사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벨라 saw 다음에 대절이 왔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이게 지금 see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 불규칙이죠? 자, 그런데 뒤에 대절이 올 수 있나요? 네, 올 수 있어요. Bella saw that Brian was happy. 자, 근데 봐요. 벨라는요, 자, 우리가 보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브라이언이 행복해하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했다? 시제가 과거니까 봤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벨라가 브라이언이 행복하고 있었던 것을 봤다. 즉, 그것을 눈으로 보고 뭐 했다? 인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봐요. 인간은요,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뭔가를 인지하고 깨닫죠.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벨라는 브라이언이 행복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했다. 뭘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은 뭐예요? 앞에 있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바로 명사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C라는 녀석도요, 삼형식 타동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뒤에 목적어 자리에요, that 명사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예요? Brian was happy라는 이형식 구조의 문장이 또 들어있었고요. 자, 일단 이거 보셨죠? 이건 지금 삼형식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금 이제 지나긴 했지만 앞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뜻이 없고요. 그다음에 비동사도 뜻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삼형식 구조에서 뭐가 나왔죠? 오형식 구조가 떡하니 나왔죠. 그래서 Bella saw Brian happy 이렇게요. 그래서 벨라는요, 브라이언이 행복하다는 것을 어떻다? 봐서 알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괜찮아요. 벨라가 해피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피한 거죠? 바로 목적어인 브라이언이 해피한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하니까 뭐라고 한다?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었죠. 아래쪽에 구조 분석 좀 살펴보시고요.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요건 어떨까요? 다시 삼형식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똑같은 구조에다가 안에 Brian was running이라고 나왔죠? 이 녀석은 뭐죠?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래서 달리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가 ing 형태지만 뒤는 목적어 같은 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형식 구조는요, 지금 아래쪽에 제가 다른 동사 한번 바꿔봤어요. 한번 보세요. Bella noticed. 그렇죠? 이것도 사실 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notice요. That Brian was running. 이렇게요. 벨라는 브라이언이 이렇게 달리고 있었던 것을 봤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고 인지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어떤 상황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고요. 그럼 선생님 혹시 노티스한 녀석도 오형식 동사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일단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삼형식 구조의 문장에서 that은 뜻이 없죠. 그리고 비동사 뜻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때요? 뜻이 없는 거 제거하니까 좀 더 간결한 문장이 나왔죠. 결국 오형식의 탄생 배경은요, 같은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전하고 싶은 인간의, 그쵸, 언어의 경제성에 대한 욕망이 투영돼서 이렇게 탄생했다. 뭐 이해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완벽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별개의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깊이 있게 해가는 거죠. 어때요? 그러니까 수용하는 것 자체도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분사가 목적격 보호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 또다시 삼형식 구조인데요. Bella saw that, 그 다음에 Brian ran 나왔죠. 이번엔 그냥 주어 동사죠. 아까는 우리 비동사 다음에 running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그냥 주어 동사. 이때는 분명히 시제에 과거 시제가 쓰였죠. 여기 주절이 과거니까 이 대절, 종속절 안에도 과거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삼형식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이언이 달리고 있었던 것을 본 거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명사절이 앞에는 삼형식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고 스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시제까지 같이 이렇게 과거를 맞춰준 거예요. 왜냐면 이 종속절의 시제는요, 주절의 시제하고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때요? 이번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that은 이렇게 지웠죠?
근데 아까는요, 비동사 was running이었거든요. 근데 비동사는 뜻이 없으니까 비동사는 지웠는데, 이번에 이 ran은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울 수 없죠. 근데 그냥 쓸 수는 없죠. 왜요? 접속사가 존재할 때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접속사 지우는 순간 동사 몇 개 쓸 수 있다? 동사 한 개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써요? 이 ran을 그냥 쓸 수 없고요.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 그 중에서도 앞에 to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만 쓰는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잠시만요. 자, 물을 살짝 마셨습니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왔죠? 이때 이 녀석은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이기 때문에 삼형식 구조에서처럼 여기다가 우리가 스위치나 CH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브라이언이 지금 그렇죠? 달리는 행위의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3인칭이라고 해서 뒤에다가 s를 붙이거나 하지 않죠. 그리고 앞에 있는 동사가 과거라고 해서 이 녀석도 똑같이 과거로 만들지는 않고요. 뭘 썼다고요?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걸 통해서 여기 브라이언 다음에 나오는 이 런이라는 녀석이 동사가 아니라 뭐다?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는 이 녀석이 바로 뭐예요? 오형식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지각동사가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다음에 이 동사 원형이 또 이렇게 목적격 보호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건 뭐였죠? 현재 분사 형태였죠? 그래서 현재 분사 형태도 목적격 보호자리에 올 수 있고요. 이렇게 동사 원형도 목적격 보호자리에 올 수 있다. 자, 요 규칙을 정확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째 질문입니다. 자, 만만치 않죠? 되게 많죠?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너무 한꺼번에 내가 강의가 길다 싶으면요. 중간에 딱 끊어서 듣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이어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allow라는 녀석인데요. 아까 우리가 앞서 이미 한번 비교할 때 한번 봤어요. let 동사하고 벨라 allowed Brian 목적어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로 왔습니다. 그래서 벨라는 브라이언이 참석하는 것을 허락해줬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참석하는 것의 주체는 누구예요? 벨라가 아니라 바로 브라이언이 참석의 주체죠. 그래서 목적어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규칙이죠. let 동사 같은 경우는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allow는 이렇게 to 부정사에 써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내용은 똑같지만 어법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allow라는 녀석 워낙에 유명하죠.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allow는요, 3형식, 4형식, 5형식이 다 됩니다. 지금 보는 건 뭐예요? 5형식. allow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뭘 갖는다? to 부정사를 가질 수 있다. 얘는 동사가 아니라 뭐예요?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죠. 준동사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러 가는 5형식 동사. 워낙에 유명한 녀석이죠. 자, 요거 제가 좀 전에 allow가 3, 4, 5가 다 된다고 말씀드렸죠. 4형식 구조의 allow가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잘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에 왔는데요. 밑에 거 보세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Bella allowed Brian 간접 목적어, a chance 직접 목적어. 그래서 벨라는요, 브라이언에게 기회를 허락해줬다. 즉, 벨라가 브라이언한테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쓰임새를 갖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 allow의 쓰임새는요, 정말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4형식 구조 쓰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형식과 4형식을 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ask라는 녀석이에요. ask. 근데 이번엔 3형식 구조인데요. 자, Bella asked that 이렇게 나오고요. Brian should attend. 우리가 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들은요, 요 대절 안에 조동사 should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자, 쓰는 것은 정통 영국 영어, British English고요. 보통 북미 영어에서는 이렇게 should를 생략하고 많이 씁니다. 요 포인트도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3형식 구조예요. 그래서 벨라가 주어고요. asked가 3형식 동사, 과거 시제. 그렇죠? 제가 이거 불규칙 변화 써놨네요. 규칙 변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요. 규칙 변화예요. 규칙 변화. 1위가 붙었잖아요. 규칙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대절이 지금 명사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참고로 attend는 자동사, 타동사 다 되죠. 그래서 이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형식 구조의 문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ask란 녀석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시죠. Bella asked Brian to attend라고 나왔죠. 자, 이때 to 부정사가 바로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삼형식 구조에서 대절이 있는 거 보셨죠? 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ask란 녀석도요,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갖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에게 to 이하는 것을 뭐 했다? asked, 요청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석하는 건 누가 참석하는 거죠? 바로 브라이언이 참석하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to 부정사가 뭐다? 바로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바로 목적어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형식에서부터 5형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ask도요. 3, 4, 5가 다 돼요. 이건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5형식 구조죠. asked Brian to 부정사 이렇게요. 근데 밑에 보세요. Bella asked Brian his job이라고 나오죠. 자, 벨라는 간접 목적어 브라이언에게 그의 일자리를 어떻게 했다? 일자리가 아니라 그의 직업을 죄송합니다. 그의 직업을 물어봤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벨라는 브라이언에게 그쵸? 그의 직업을 물어봤다. 자, ask가 4형식 구조일 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벨라는 브라이언에게 그의 직업을 물어봤다. 이렇게요. 괜찮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5형식 구조하고 조금 비교가 되죠. 이때 벨라는 뭐예요? 5형식 구조에서는 벨라는 브라이언에게 참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밑에 건 뭐였죠? 벨라는 브라이언에게 그의 직업을 물어봤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본다라고 할 때 뭘 써요? 우리가 ask를 이렇게 4형식 동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4형식 쓰여지는 ask 동사 예문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러 가는 5형식 동사 좀 살펴봤죠? 주어 다음에 5형식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뒤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왔다? 바로 to 부정사가 오는 걸 살펴본 거예요. 자, 이렇게 쓰여지는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5형식 동사들이 아래쪽에 제가 조금 이렇게 열거를 해뒀습니다. 뭐 permit, encourage, instruct, request, require, recommend, order, advise, expect, enable, tell, urge, want, 기타 등등.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 정도는 당연히 여러분들 숙지하고 시험장 가셔야 되고요. 동사를 학습할 때는 반드시 그 정확한 쓰임새를 아셔야 되니까 사전에서 꼭 동사를 찾아서 어떻게 쓰여진지를 꼭 눈으로 확인하고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시험장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내가 자유자재로 다양한 어휘를 이용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열심히 배워서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예요. 열심히 배우는데 써먹지도 못하면 얼마나 우리 학생들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5형식 동사를 한번 잘 이해를 해본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렇죠? 예, 성재쌤이랑 같이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때문에 불행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가 5형식 동사에 관한 그렇게 강의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자, 반드시 복습 통해서 꼭 모든 내용을 100%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들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